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내가 요 며칠 사이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계속 나는 주는 추세였거든, 구독자 수가. 갑자기 올라서 이제 트럼프 정권 되니까 구글에서 올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요. 갑자기 오른 이유가 진영 대립하는 영상에 반응을 했어, 알고리즘이. 요 영상 있지, 김은국이다 이런 윤석열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영상, 나는 짧은 영상이고 별 기대하지도 않고 대단한 내용도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영상 정도로 올린 건데 6만 몇천까지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는 10만 넘을 각이었어. 내가 영상 올리면 알거든, 그 추세를. 그냥 놔두면 10만 넘어가는 영상이었는데 내가 내렸어. 요거 때문에 진영 대립에 신나하는 진보 지지자들이 많이 구독을 갑자기 해준 거야. 나는 편가르게 해서 윤석열 지지하는 연예인들 좌표 찍어주고 진영 대립해서 구독자 수 들고 조회수 들고, 요거는 내가 원하는 유튜브 철학이 아니라고. 나는 이재명의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대립 없는 정치판을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해왔거든. 좌파건 우파건 못하는 놈들은 깐다. 일 잘하면 칭찬해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공식을 모르겠니? 진영 대립만 하는 거야. 윤석열 까고 김건희 까고 국힘 까고 우리 민주당 내부에 썩은 밀정 뿌락지들은 손도 안 대고 이런 것만 계속하면 나도 계속 오르겠지, 구독자 수 조회수. 이재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또 내 정치 철학과 반하는 영상이라서 난 내렸어. 난 구독자 수 느는 거 싫으니까. 진영 대립해서 난 진보 지지자들을 열광하고, 또 영상 댓글에 보수 지지자 진보 지지자들이 막 싸우더라고. 크게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댓글들이 있어. 내 애청자들이 댓글 남겨놓은 건데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넘어와. 내 영상을 보고 많이 깨어나시는 거야. 이게 진짜 이재명 표가 늘어나는 거지. 진보 지지자들은 거의 100% 이재명 찍어요, 대선 때. 근데 진보 지지자들 기쁘게 하고 열광하게끔 하는 진영 대립하는 영상으로 꿀만 빨면 확장성을 안 노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분도 솔직히 제 정치 성향을 굳이 정의 내리자면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이쪽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록봉기 교수님 유튜브를 아주 즐겨봤습니다. 애국 보수 자칭하면서도 오묘한 색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술 한잔 마시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는 댓글이지만, 이 교수님 기회가 된다면 소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안이나 통찰력 정말 높게 삽니다. 팬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 이쪽 지지하던 분인데 내 팬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게 이재명이 원하는 세상 아니야? 와, 이런 분도 있었네. 진짜 진보다, 이런 분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지켜보니까 나라를 진짜 구하는 분이네. 중무공 같은 분이다. 질 떨어지는 수박 일파들이 힘들게 하겠네요. 보수 지지자들이 많진 않아도 계속 내 영상 보면서 정치판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게 돼요, 언젠가는. 나도 예전에 이직이었지.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행정한 거 보고 반했다. 특히 최하위 알바생들 인건비에 엄청 정확하다. 공문이 내려올 정도니 뭐야 이 사람 하고 경남 시절에 찾아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에 정말 진심이더라. 아무튼 돼지 열병 났을 때 새벽부터 공무원들 개고생했고 마무리 잘했던 기억이다. 그 후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스탠스가 완전 바뀌었다.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그런 거 자긴 모른다. 이재명 대표처럼 난 진짜 보수다.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의 목적이 뭐야?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뽑아주는 거 아니야. 지네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정치질을 하는 좌파 우파들이 있으면 까줘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치인들 지지하는 거예요. 교수님 방송 3개월 차입니다. 저는 보수 지지자였어요. 이회창 이후에 보수랑 멀어졌고, 맞아, 이회창 때까지 파란색 로고 쓸 때까지만 해도 국힘 쪽이 그나마 상식은 있어 보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보수 쪽에.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고부터 없어. 완전 매국노들밖에, 국힘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다. 원래 보수 지지했던 분인데 진짜 보수가 이재명이다. 보수의 가치를 아는 이재명 대표님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안 되는 귀한 채널입니다. 이분도 처음으로 민주당에 가입을 했대. 보수였던 내가 이재명 만나고 가슴말이 한다. 저희 친정엄마도 중도 보수입니다. 박근혜까지 투표했고요. 문재인과 윤석열을 안주합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또 이런 지적이 올바른 지적이야. 진보 좌파 쪽에 있는 걔네들 봉합시키기 힘들다? 오히려 보수 지지자들이 봉합이 더 빨리 돼. 조국 편드는 민주 개 돼지들은 설득하기 어려워요. 뇌가 가출한 건지 사이만 나빠지고 원수처럼 되더라고요. 차라리 중도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는 젊은 층이 훨씬 설득이 잘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설득이 쉬운 사람들로 공략해요. 근데 족바 애들, 문바 애들은 완전 광신도들이라서 봉합 힘들어. 걔네들 봉합할 에너지와 시간을 중도 보수 바까리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이재명 표 확장성을 위해서. 내 영상에 대해서 좌파 응원합니다. 빨갛게 속이 물든 우파들, 세상 물정도 모르는 들, 끼어팔게 하는 들 싸그리 잡아 쳐넣자. 이 겸사태로 우파 잡아 쳐넣채 좌파 응원한대요. 털천지, 문파 족박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찍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말귀에 알아쳐먹더라. 이찍들 요즘 이재명한테 욕도 안 하고 일 해낼 놈 같다고 하더라.
보수 중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이 시국에 진영 대립을 하는 영상만 계속 올려서 보수 지지자들이 죽어도 이재명은 못 찍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이재명 확장성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특히 문재인이 싫어서 이직한 중도 우파들, 자영업자들은 요즘에는 이재명 찍을 걸 하더래. 우리는 어떻게든 이탈하고 있는 보수 민심을 조금이라도 끌어안는 일들을 해야 돼. 다 봉합시키기는 힘들더라도 이재명은 압승 거둬야 되거든, 대선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권 차지 못하면 영영 끝이야. 내가 생각했던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몇 분이 계셔. 저는 금요일 집회 참석할 때 반대 측 어르신께 발 밑에 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염려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집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한테 발 밑에 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대. 개인을 악마화하고 비난하기보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생각이 있는 분이야. 저주스럽지, 솔직히. 진영 대립하고 태극기 부대 이직 보수 지지자들 쌍욕하고 평가르기 하면 얼마나 구독자 수 늘고 나도 편한데, 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됐을까? 알바비도 있고 카톡이다 유튜브다 선동 세뇌를 찰지게 당하셔서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친척들 중에도 이직이고 윤석열 옹호하고 국힘만 뽑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악마는 아니다 진짜로. 그분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는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아. 이런 글도 쓰셨어요. 혐오는 쉽지만 사람 미워하고 진영 대립하는 거 쉬워. 좌표 찍고 이집 개들을 욕하는 거 아주 쉬운 일이야. 이 혐오라는 건 쉽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광장에 나선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은 거 아니냐고, 정치 채널 열심히 보는 거는. 그 최종 지향점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직이라는 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큰 통찰력을 보여주신 글이라고 봐요. 물론 힘들겠지. 쉬운 일이 어딨어. 근데 가족들, 친척들 중에 윤석열 옹호하고 국힘 찍겠다, 이재명 욕하고 이런 분들, 맞아 이러면서 다 들어주고 같이 문재인 까고 친문 운동권 빨갱이들이라고 같이 까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끌어안으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이집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글도 있어. 당장 극우 노인 우리 집에 2분 계십니다.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자기 집에 2분이 계시대.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요. 좀 더 쉬운 단어로 좀 더 정확한 사실들을 자본에 종사하는 언론이 알려주지 않고 뿌리부터 썩은 기득권이 은폐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들하고 욕하고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설득 힘들지. 쉬운 일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니? 또 도시 여행자란 분도 오늘도 나는 우리 집 극우 어르신께서 싸주신 반찬을 들고 집으로 왔다. 본인들은 감기에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내 건강을 걱정하시는 우리 집 극우 2분. 내가 주말마다 어딜 가는 줄 알고 도시락을 싸주실까. 이게 내란견들을 용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 지킴이를 하고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되면 진영은 사라질 거야. 이재명 정권 5년간 정치인들도 일 잘하지 않으면 더 이상 2선 3선 못하는 정치판 구축될 거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확장성이 필요한 거지. 이직이라고 욕만 한다고 해서 뭐가 늘어날까. 우리가 마음을 먼저 열고 우리가 더 큰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동세상도 언젠가 온다고. 이재명도 이런 얘기 하잖아. 1월 9일 기사인데,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 전국 정당을 준비해야 한다. 험지 지원, 강원도 경상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국 정당 특위를 발족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영남 확장 의지 많다. 경상도를 포기한 게 아니고 대동세상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보수 민심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끌어안는 일을 하겠다. 경상도 사람들 절대 안 변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럼 평생 분열 대립하면서 살자고.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땅에서 우리들끼리 깍깍 진영 대립하고 그런 짓만 하고 이재명 확장성 도움 안 되는 이직만 까는 거 하려고 정치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경상도에도 깨어나고 있어 지금. 절대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일 아니야. 민주당에서 경상도 강원도 포기할 거야? 분열된 채로 살까? 노무현도 지역 차별 갈등 없애보려고 정치판 내 목숨 걸고 투쟁해왔던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지역 갈등은 약화됐어. 예전에 전라도 출신이라면 어디서 말도 못하고 비밀로 쉬쉬하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동진정책 본격화하겠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겨냥한 동진정책. 우리가 국힘 지지한다고 악마라고 전제를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야. 정말 봉합이 힘든 분들이 있어. 나도 알아. 내가 모르겠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닭기들이라고 전제하고 맞장구 쳐주고 제일 일 잘하는 뽑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나가면 돼. 좌우 다 마찬가지인데 진영 대립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다 빨갱이라 그러고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데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야.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 대립구도 그대로 가자고. 그렇게 디바이드 앤 룰 개돼지로 편가르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요 판을 문재인 때부터 윤석열 지금까지 계속 구축해 왔다고요. 그게 편한 세상이지. 좌파나 우파나 정치인들은 다 한패고 쇼하는 건데 좌파 지지자들 우파 지지자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디바이드 분열 대립시켜놓고 통치하는 거 앤 룰 이런 진영 대립하는 정치판은 아주 편하다고. 유튜버들도 편하고 정치인들도 아주 편해. 그래서 우리 편은 무슨 개짓을 해도 다 가바쳐주고 상대편은 무조건 물어뜯고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 편 지킴이, 상대편은 다 죽여야 할 대상, 이런 거를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이재명도. 그래서 이전 대선 때 이재명이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대구 경북 요쪽도 박갈이하고 확장성 노리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깨 이러면서 이재명 욕하고 바보야. 진영 대립에 매몰된 바보. 박정희 하면 추진력, 박태준 같은 걸출한 경영자를 배출한 대구 경북 산업화 세력을 적극 포용하려고 하잖아. 박정희를 마구 핥아줘라 요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애들은 내 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질 채널들 보러 가시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나쁜지 박정희를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박정희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대구 경북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가 어떻게든 끌어안으려면은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또 박정희 묘소 참배를 했었잖아. 대선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다. 공은 길이고 관은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박정희를 대선 때 인정해주는 모습을 진보에서 보이기만 해도 이재명은 몰표받아. 진짜 좀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왜냐면 박정희는 신이거든. 윤석열 한동훈들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박정희를 엄청 존경하고 거의 신같이 생각을 해. 너무 못 살 시절이었거든. 전쟁 끝나고 한 끼 먹고 그 다음 끼니 걱정하던 시기였는데 어찌됐건 박정희가 배고픈 거는 면하게 해줬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니라고 박정희 해봤자 이게 씨알이 먹히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명 민주당은 안 찍지. 경제 산업화의 공 인정하죠. 박정희 없었으면은 우리 아직 북한처럼 살았을걸요? 이러면서 박가리를 해보자 이거야. 내가 이런 댓글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 친박 완전 박정희 박근혜 지지하는 분이 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재명이 정권 잡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오래 하면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영원히 못 바꿉니다. 친박 지지자들은 윤석열 한동훈 싫어. 왜냐면 윤석열 한동훈이 검사들이 박근혜 여사님 우리 공주님을 징역 45년 구형을 때린 일 아니냐. 어찌됐건 친박 지지하는 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붙여보니까 고령자신데 전두환은 절대 인정 안 해. 이재명이 전두환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대남이다 이찍이다 모면하는데 fem코 애들 다 쓰레기라고.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 못하게 계속 선긋기라고 갈라치기를 하는 유시민 같은 들이 있는데, 최수근 해병 건으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무죄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일인데, fem코의 일반 민심을 보자고. 청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뉴스에 대통령 경호처 인간 방패로 55 경비단 소속 의무 복무 병사들을 데려다가 썼다고 한다. 병사들이 부모님한테 공무집행 방해가 중죄냐고, 명령 불복종이 중죄냐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묻는다고 한다. 보수 국힘 싫어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청년들은 필승 해병이지. fem코 청년들 상식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일부의 댓글 부대나 선동질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욕하고 무조건 fem코를 쓰레기로 몰아버린다고요. 한 해병이 죽었어. 쓰다 버릴 소모품이 아니야. 안보는 미국에 해주니까 정치하는 애들 중에 안보 관심 있는 끼는 없다. 애두창. 재판 한번 가봤는데 저기서 환호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개지랄을 한다. 저게 남자지. 자기 명예를 걸고 가오 안 상하게. 여성부도 여성부인데 이것 때문에 군필 2030 지지 다 떨어져 나갔다. 최수근 해병권으로 군필 2030 남성들 국힘을 되게 저주해요. 윤석열 저주하고. 계속 적폐 세력들은 갈라치기를 해야 돼요. 조선일보 기사야. 여의도 여자, 한남동 남자, 성별 갈등, 페미 갈등. 이찍 이대남들이 국힘과 윤석열에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표심이 우르르 이재명 민주당 쪽으로 갈까봐 얘네들은 좌불 안 석이고 불안불안하다고. 그래서 이준석을 떠먹여줘서 다시 이준석이 이대남 표심을 좀 쥐고 있게끔 해놨는데, 이게 언제 본물 터지듯이 여론이 갑자기 급변해서 이재명 쪽으로 이대남이 가버리면 대선 할 것도 없거든. 끝나거든. 특히 이대남 표가 안 와도 이재명 대선은 승리하는 거지만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 놓고 전투 임해야지. 이겨놓고 싸우는 거는 전략에서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완전히 이겨놓고 대선을 맞이하자 이거야. 중앙일보도 이러잖아.
응원봉 든 20대 여성과 빨간봉 든 이대남 사랑하면 안 될까? 진영 대립하고 청년들이 이재명이 민주당 못 찍게 계속 분열 대립 갈등 해놔야 돼. 갈라치기 세상을 만들어놔야 돼. 20대 청년들 변화의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촛불 집회에도 청년들 많이 깨어나서 찾아오고 문재인 임기 5년간 무진장 갈라치기 해왔다고. MZ세대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야. MZ세대 싸가지 없다. 물론 세대 차이 나고 싸가지 없어 보이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MZ세대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고. 중장년층들에게는.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40, 50대 틀딱 편의점 점주 월급 안 주고 부려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프레임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었어요. 기원전 425년이야. 그러니까 24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 부모한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2000 수백 년 전에도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MZ세대가 싸가지 없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인류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청년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청년들이 중장년층을 끌어안아주기를 바라야 되나? 우리가 기득권 기성세대 아니야? 우리 자식들이고 조카들 아니야? 청년들 그냥 싸가지 없다고 무조건 쌍욕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니? 이재명 표가 늘어나니? 싸가지 없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예의가 바르고 우리 입맛에 맞는 청년들도 있긴 있지만 그건 소수야. 1311년 알바루스 펠라기오스가 유럽에서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원래 있던 거야. 계속 인류는 싸가지 없는 신세대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왔어. X세대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했어요. 왜 X세대인 줄 알아? X라는 게 수학에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어디로 튈 줄 모른다 그래서 X세대였어. 우리 그렇게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들어놓고선 그럼 안 되지. 항상 과거는 현재에 의해 진보된다. 싸가지 없는 젊은이들이 항상 옳았다. 우리 입맛은 안 맞을 수는 있지 당연히. 자라나온 환경 시대가 다른걸. X세대 깠어요 옛날에. 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해. MZ세대 깔 때 지금 X세대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기가 관계없는 일에 단호하게 노라고 할까? 이 MZ세대들 싸가지 없네. 업무 그르칠 경우에 책임 전가에 급급한 게 X세대다. 그리고 기성세대 X세대들이 변화하려고 자각하려는 모습이 있다, 이런 걸 청년들이 보면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은 거야. 이 각박한 세상을 만든 게 X세대고 기성세대들 아니냐. 우리 청년들이 스펙 쌓고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세대 때보다 훨씬 노력을 해도 취업을 못해. 이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할 일 아니야? 너무 경쟁밖에 없고 인간성이 없고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들도 반성을 해야지.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결혼할 수 있고, 취업 열심히 일만 하면 자세만 돼 있으면 다 취업할 수 있고, 이런 세상, 자기가 열심히 돈 벌려는 의지만 있으면 집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못 만든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 버릇이 없나 완고한가. 1973년에 개성규범 재평가해야 된다. 세대의 조화를 위해서 통용되는 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 청소년과 기성인의 이질, 사고, 원인 분석. 항상 세대 간 갈등은 있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이게 다 문재양 때문이야. 예전에 신문에 한자 많았지. 김대중 때 한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잘한 것 같아. 디지털화 IT 시대에 걸맞는 글자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연기 잘한다고 하는 스타들 있지. 이병헌, 이영애. X세대 탤런트 연기력도 X. X세대 최고 세계적인 배우들 이병헌, 이영애도 연기력 X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개성 있는 용모 외엔 신통한 것 없다. 인기 많지 중 반짝 스타 중용 아쉽다. 지금 젊은 친구들 연기력이나 가수들 가창력 훨씬 더 좋아. 점점 진화한다고 우리 민족은. 기원전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이야. 기원전 1700년, 거의 한 3700년 전 수메르 점토판에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항상 해오던 얘기야. 인류가 싸가지가 없어야 인류가 발전한다는 얘기야. 청년들이 싸가지가 없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 싸가지 없는 젊은이들 덕택에 인류는 발전한 거다.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등지고 새로운 것을 리드할 수 있는 팩이니까. 지금 청년들 잘하고 있잖아.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전 분야에서 잘해. 업그레이드 됐어. 우리 민족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지. 어린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이런 얘기한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대. 13살 학생이 버릇이 없대. 언니 누나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13살 유재영 학생도 선후배 개념 없이 너무 까불어요. MZ세대는 딴 나라 애들 아니야.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아들들, 자식들, 조카들이야. 잘 우리가 끌어안는 작업을 확산시켜서 이재명 정권 때 이재명의 복지의 맛을 보게끔 해줘. 주 4일제, 또 청년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종전선언에서 경제 떡상하고 취업률 떡상하고 주가 5000포인트 이상 가고, 청년들은 이재명 종신형에 처하라, 대통령 종신제로 개헌하라고 폭동이 일어날 거야. 이재명 맛을 보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끌고 가서. 청년들 가장 수혜를 많이 입지. 이재명 정권 됐을 때. 이재명은 없는 힘 가지고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청년 기본소득, 취업하는 학생들 양복도 빌려주고 또 면접비도 지원을 해주고 무상교복
최초로 시작하고 무상급식 시작하고 무상산후조리원 젊은 분들 출산해서도 무상으로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고 과일도 퍼주고 세금 아껴서 퍼줬다고요. 청년들 또 노인분들한테. MZ세대 싸가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찍이라고 이대남이라고 모면하면 안 돼. 그래서 뭐가 남는데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 화풀이 차원에서 걔네들한테 다 떠넘기고 욕하면 속은 시원하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남냐고요. 확장성을 제한시키는 일밖에 안 남는 거지. 싸가지 없는 신남성년대 민규나 안정권 또 유튜브 채널들 보는 청년들은 소수야. 그거 가지고 청년을 다 판단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자고. 청년들 이대남들 다 쓰레기라고 해서 뭐가 남냐고. 그래 민주당에서 고발했는데 내란 사태에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신의 한수, 신남성연대 등 6명 유튜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 고발. 쿠데타를 벌인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던 또라이를 선전해줘, 옹호해줘. 이 뱅규는 굉장히 더럽더만 과거 이력들 보니까. 이런 사회의 악 사기꾼들이 설치는 세상은 없애야지. 정광훈 같은 쓰레기 복사 세력들이 정치질하는 것도 없애야 되고. 문재인 때 정광훈 조질수 있었는데 안 건드려서 무죄 받았어요. 이재명 수사하는 기준으로 전광훈을 파헤치면 징역 한 50년 100년 나올걸?